국회 상황으로 조금 돌아와서 몇 가지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개원 직후부터 쏟아진 각종 특검법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표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이 최상병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제가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이 해병대원에 대한 순직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흔들기 위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이제 해병대원 특검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고요. 해병대원의 유가족 어머니분이 그 편지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들을 잃고도 1년 동안 이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 그리고 야당의 이러한 정략적 의도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유가족께서도 박정훈 대령에 대한 선처를 언급하셨고 저는 이 정도도 정부 여당이 못 해주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순리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그 유가족 어머니가 요구하셨던 세 가지를 모두 수용하고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께 관심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이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드린 해병대원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해병대원 그 어머니의 요구사항 세 가지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사건의 그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 저는 유가족,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머니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요구하는 것이, 저는 이 해병대원 어머니 계속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그 아들을 잃은 상황에서도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어머니가 요구하는 세 가지가 그렇게 과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치우쳐져 있는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눈높이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요구한 세 가지가 전 국민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높이고 있어요. 법사위에서 특검법 추진할 것 같고요. 정무에서는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청문회도 열고 김 여사까지 출석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여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마찬가지 이유로 지금 이 여사와 관련한 이런 의혹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수사기관에서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도 곧 소환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소환을 해야 된다. 소환 조사,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물론 수사기관이 판단하겠지만 지금 워낙 국민적 의혹이 높고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만인의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정부 비판, 심판, 정부 견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잘 실현시켜 주실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죠. 다만 뭐 해병대원 사건이라든지 여사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지난 2년간 벌어지면서 정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고 마치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권력자를 비호하려고 하는 듯한 이미지들을 풍겼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저는 심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사 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이런 죄가 있고 없고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여사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국민들하고 동등한 시각에서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 2차례 만찬 가지셨잖아요. 연이어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만나 이야기를 좀 나눠봤을 때 기존에 어쨌든 윤 대통령에게 갖고 있던 생각이나 뭐 이미지 좀 달라진 거 있으세요? 제가 대통령하고 식사를 되게 오랜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때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시 시작할 때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고 한 2년 만에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의 초심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들 이런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제가 언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는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소득주도 성장을 벗어나서 민간주도 성장이라든지 탈원전의 그런 잘못된 정책들 바로 잡는 것이나 특히 저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상당해요. 이번에 중앙아시아 가서도 우즈베키스탄의 이 고속철을 현대 로템이 수주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대사관의 미국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예. 그 관계자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이런 외교 노선, 글로벌 스탠다드 중추국가로 가는 이 외교 노선이 굉장히 각광받고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미국 관계자들이 미국 대사관에 오면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지율이 낮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 미국 관계자가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한테. 그러니까 그 일 정도로 외교에 대한 것은 저는 지금 언론이나 뭐 많은 국민들의 평가보다는 다르게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두 가지겠죠. 뭐 최상병, 김건희 여사 이 예. 관련된 건데 당선 후에 또 총선 전후로 대통령과 당내 친윤 문제에 대해서 좀 네. 쓴소리가 약해진 거 아니야? 뭐 친윤으로 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답변 주시고 싶으세요? 그동안은 계속 비윤, 아 제가 친문 아니냐고. 비윤 예. 김용태 이런 얘기 많이 언론에 나왔잖아요. 규정이. 친국민하겠습니다. 친국민 정치인의 방. 친원칙주의자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이 질문 되게 많이 봤어요. 친윤이냐 비윤이냐.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제 스스로를 뭐 이렇게 규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전에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하고 최고위원 할 때도 제가 냈던 목소리는 반윤이나 비윤의 목소리가 아니고 정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시각을 담아서 말씀드린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른바 친윤분들이 갈라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하. 저기는 반윤 그룹이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말씀을 드려도 반윤으로 이제 그냥 헤드라인이 돼서 나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했던 측면이 있고 지금은 또 반대가 됐습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이른바 그 같이 함께 했었던 분들이 친윤이다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양쪽에서 이제 네. 프레임을 또 잡는 거에서 친윤이라고 해서 또 나가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여당의 일원인 거잖아요. 그 시각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아부하거나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댓글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아요.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구독자분들께서 한동훈 김용태 이름을 같이 적으시면서 같이 힘을 받아서 당권 이제 다음 차기 당권을 좀 잡으면 안 되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의원님은 계획 있으세요? 친한이냐 아니냐 중요하네. 그것도 친한이냐. 진짜 많이 질문 받거든요. 네. 네, 저는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사람입니다. 제 비대위원입니다. 네. 근데 비대위원이 전당대회를 관리하고 흥행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비대위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게 순리적인 관점, 순리대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정말 당이 어렵고 당원분들의 요청이 정말 쇄도할 때, 뭐 그때는 다시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전당대회 출마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아니 근데 생각이. 이제 김용태 의원을 아끼는 분들은 김재섭은 지금 쑥쑥 나가고 있다. 도봉구에. 당권 그래서 지금 출마설. 당권 출마설도 나오고 이게 포천 가평 주민들은 대통령으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 초반에 좀 힘 딸리는 거 아니냐. 신북 쪽의 지지자분들은 걱정을 해요. 네. 온천을 안 했나 이러면서.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번 있었고 네. 2번 다 출마자입니다. 근데 뭐 말씀하시는 그 분들은 아마 전당대회 경험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당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또 전당대회 출마하셔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모습들 보여주시는 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전국 선거고 저희가 이제 막 총선 끝나자마자 또 다시 전국 선거를 치르려면 개인적인 이제 에너지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은 포천 가평의 여러 지역 현안들과 또 경기 북부가 역차별 받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기 북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 위치에서 역할 소임을 다하는 게 좀 국민들 저희 포천 가평의 주민들이 저를 뽑아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합니다.